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현재 최근 지수가 폭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코스닥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볼 때 기준점이 되는 시장은 코스피 시장이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약간 내려가고 있는 연속적인 하락세가 이제 보입니다만은 현재 일봉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낙폭이 1% 안쪽이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낙폭은 코스피는 0.83% 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낙폭인데 다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다음 달 초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는 것 5월 3일부터죠. 다음 주 초 월요일 날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호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있었던 터에 장 중에 또 나스닥 선물이 또 공교롭게도 안 좋았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증시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그런 상태 하에서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함에 따라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락하는 수급상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장을 뒤흔드는 약간의 매도 플레이를 한 흔적이 좀 있었던 거였었는데요. 오늘도 또 그랬어요. 오늘은 장중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한 천억 원 남짓 정도였던 건데 갑작스럽게 후반 그것도 막판 거의 마감 무렵에 한 3천억 4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짐에 따라서 장중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맥 빠지는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폭이 아주 심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아주 험악하거나 심각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은 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일단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것을 잘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것 등이 미국의 경제 상황 및 또 해당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죠. 말 그대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한 좋은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소지가 또는 더 확대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상황은 충분히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 연준을 통해서 현재 초유동성 환경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탄탄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별달리 조정을 받지 않고 많이 올라왔으니 약간이라도 기술적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현재 아주 길고 깊은 조정을 받을 그럴 우려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시점적으로 약간 특수한 시점에 놓여 있고 또 한국 증시라고 하는 국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변수 거기다 외국인들이 준동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현재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형성돼서 그럴 뿐이지 기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달 초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의 태도, 그들의 스탠스가 확연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서 오늘 상황을 보고 오늘 상황이 나쁘니 5월 상황도 나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각도로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현재 5월달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각계 주요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영향,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타겟이 있습니다. 우리 종목은 딱 한 종목도 없는데 혹여 그에 해당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개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주요 종목 실적, 최근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현재 각가지 그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와 관련된 우리 종목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어제 오늘 대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그제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분석은 그전에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반도체 부분의 실적 전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분기 실적 전망 및 관련된 주가 흐름까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이버, LG전자, SKC, 자, 이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이버를 빼놓고선 나머지 LG전자나 SKC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죠. 주가는 오늘 못 갔습니다만은 실적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요.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 종목을 안 갖고 있거나 또는 부족하신 분들은 현재 다음 주 초 바로 이들 종목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나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바로 결심을 해도 되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서, 자, 그들 종목의 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포인트를 정리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를 밟아서 주요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죠. 그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는 GDP 성장률입니다. 지난번 현재 4월 초에 잠정치가 나왔던 건데요. 잠정치와 거의 같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확정치 6.4%.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연율 계산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 1.6%를 분기 단위로 계산한 거고요. 이건 미국은 연율 계산해서 6.4%.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미국이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 작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낮은 상태와 비교를 하니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죠. 기저 효과입니다.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어찌됐든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또 포드. 자, 이들 종목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종목들이 다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죠. 애플은 오히려 주가 빠졌고요. 포드는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또 스마트폰용 반도체, 이걸 AP라고 하죠. 그런 것에 따른 쇼티지, 공급 대란이라는 문제가 악재가 돼서 깜짝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기는커녕 내려갔다는 거 한 가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그거는 비단 그들 종목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분 삼성전자한테 약간 해당이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그 대상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분은 말씀드렸죠. 지금은 당장 현대차에 대해서 비중을 낮추거나 할 때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재매수를 하거나 또는 현재 신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5월 중 어느 때일 것이다 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요. 어쨌든 그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애플의 그 매출이 99 한화로 거의 100조 원 가깝게 된다는 건데 그게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3.7%나 급증했다는 거죠. 물론 팬데믹 효과와 또 중국 효과, 화웨이 효과가 좀 있었긴 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어마어마한 스마트폰 하나 갖고서 말이죠. 이렇게 그 매출이 많아요. 99조.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30조 원에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112% 급증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30조나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의 거의 3배나 된다는 거죠. 역시 세계 최고의 종목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업이익 30조. 꿈의 영업이익이죠. 분기에 30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10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언젠가 삼성전자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호실적에 불구하고 애플이나 포드는 약세를 보였다는 거, 이 쇼티주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 5월 바닥설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현대차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만약에 20만 원 이하가 되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좋고 전망도 나쁘지 않거든. 단지 그 PA 정도, 즉 차량용 반도체의 그 쇼트 현상 때문에 생산 차질, 그것에 의한 영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적치가 아직은 현재 알 수가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텐데도 개념상으로만 그것이 현재 이런 이유로 해서 악재가 될 테니 그래서 지금 피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상의 악재가 더 큰 영향을 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우리나라 지난 3월달 전 산업 생산 서비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생산이 그 전월 대비 0.8%.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0.8%. 7개월 연속 플러스고요. 그런데 광공업 생산도 비슷한데, 광공업 생산, 지금 광공업 생산 비슷한데, 그중 반도체가 광공업 생산 마이너스 0.8%네. 근데 반도체가 발군입니다. 반도체 다른 부분은 다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만 플러스 4.3%. 이것도 월 단위로 전월 대비 그만큼 반도체 생산 쪽에 그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상태, 쾌청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약간은 좀 부담됩니다. 1.6400%, 그 전날 대비 0.02%포인트. 이것을 약간 그 판단하기 편하게 한 것이 베이스 포인트인데요. 2.0 베이스 포인트만큼 올라왔다는 건데 결코 작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만약에 1.70을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많이 오른 PER이 높은 기술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이 부분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DXY 달러 인덱스는 큰 문제 없습니다. 90.67 약간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91 아래에 있고, WT 원달러 환율은 1112원, 전일 대비 4원 정도 올라가는데요. 뭐 큰 문제 없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크게 추세상의 어떤 이탈을 하는 그런 흔적 내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안정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변 증시인데요. 주변 증시가 지금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하고요. 일본 증시, 미국 증시가 각각 0.8%씩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전반적으로 현재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약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더욱더 현재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도 플레이에서 우리 증시가 좀 당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일단 미국 증시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지언정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정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이나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뭐 7,800억 거의 8천억 가깝게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 현재 보고 계신 현재 그 화면의 왼쪽 상단에 도표가 나와 있죠. 밑에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꺾은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장중 매매 동향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시간 외에서 때렸네요. 시간 외에서 마감 때 3시 30분 정도에 대규모 매물이 출회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감과 동시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5,575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매도가 집계가 됐고 외국 기관들은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장중에 오히려 거꾸로 기관들은 현재 그 수급상 대규모 매도를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그 물량이 쏟아지다가 오히려 거꾸로 막판에 외국인 매도를 좀 받아주는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보여줬다는 건데 매매 공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람에 어찌됐든 지수는 좀 흔들린 측면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래도 금융투자 물량을 좀 거둬들인 것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들은 아마도 월말 주말에다 공매도 재개라고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나쁘니까 좀 흔들었던 그런 어떤 준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연기금이 오늘까지 10거래일째 연속 순매도이지만 규모는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각계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이는 건데요.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게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매도도 현재 아까 얘기했던 시점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매물이 집계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다음 달부터 달라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자,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지만 오늘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폭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 수급상 외형적으로 보면 조금은 여전히 불리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것은 전혀 아니며 또 공비도 재개와 관련돼서 충분히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향후 상황을 재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일단 수급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가 좀 장중 베이시스가 안 좋았습니다. 장중 베이시스가. 근데 막판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는데 그는 막판에 현물 지수가 크게 내려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져서 그런 것이니 전반적인 현재 베이시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7 내지 마이너스 1로서 공매도가 재개되기 직전까지의 부정적인 전반적인 비정상적 상황을 표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읽어두시고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월요일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돼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왕이면 차트를 종합지수 차트를 놓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공매도 재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상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재 지수도 그렇고요. 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현재 특히 외국인 또 기관들까지 가세해서 공매도를 한다면 주로 뭐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방 압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가나 지수가 내려감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공매도거든요.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전체 지수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시에는 또 부정적인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공매도가 또 확대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때려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것도 일종의 매도 플레이가 만들어지면서 분위기를 더욱더 악화 내지 지수 낙폭을 증폭시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공매도가 상당히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증폭시키는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각종 합성 포지션에서 각종 전략상 공매도 섞어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개인들은 그걸 못하죠. 전략상 또는 매매상 현재 일반 개인들은 공매도 제기했을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들한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공매도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일단 시장의 현재 상황, 선물 지수 상황과 현물 지수 상황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죠. 강세장일 때에는 현물보다 향후 2, 3개월 후에 미래를 표시하는 선물 지수가 더 높은 게 당연하죠. 강세장일 때에는 미래 지수가 더 높죠. 따라서 더 높은 미래 지수에서 지금 당장의 현물 지수를 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4개월 동안 작년 3월부터 오늘까지 14개월 동안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지수 상황은 상당히 왜곡됐고 그 바람에 수급도 좀 이상하게 거의 1년 14개월 동안 꼬여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차익 및 비차익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50조 원 정도가 이 동네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바람에 우연하게도 일반 개인들 아주 강력한 동학개미의 매수가 같이 중화가 되면서 적당한 균형을 이루게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움직일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매도는 특히 외국계 인덱스 펀드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자, 그들의 인덱스 펀드를 현재 그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유인 효과, 해지 수단을 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해지를 걸고 들어오는 그런 그 펀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칭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왔던 그런 펀드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제시가 되면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펀드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공매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이 주가가 어떤 인기 시세 또는 바람 뭐 어떤 약간 인위적인 어떤 투기 조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늘 높을지 모르고 고평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격 발견 기능, 가격 조정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전체로 본다면 잃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얻는 것이 커서 전체적인 점수를 봤을 때에는 현재 실보다 득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당연한 제도 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시장의 정상화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요 공매도 대상인데 우리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건강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세력이 붙을 염려가 전혀 없죠. 우리 종목은 다 그런 종목이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실적은 좋은데 향후 3년 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또 NC소프트도 리니지라고 하는 특정 게임에 너무 의존하고 있죠. 이것도 실적이 당장 좋다고 해서 실적 대비로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 또 카카오도 현재 물론 네이버와 비교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현재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 관계사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부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도 보면 뭡니까 지누스, 현대중공업지주, CJ, CGV 등의 최근에 뭡니까 대차 잔고가 갑자기 늘은 종목들입니다. 대차 잔고가 늘은 종목들이 해당이 됐었다는 건데 우리하고 특별히 관계없고 저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종목군들이죠. 일단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내일 모레 즉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죠. 체크 포인트는 당장 베이시스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베이시스는 계속 마이너스였던 건데 아마도 그날 아침부터 당장 베이시스가 정상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또 그랬을 때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어때요? 여태까지는 뭐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 14개월 동안 내내 프로그램 매도만 가끔마다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차익 및 비차익 그중에서도 비차익 그중에서 비차익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만약에 비차익이 베이시스가 정상화되고 비차익 매도가 아닌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상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금융투자까지 들어온다면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10개 종목 주가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아주 많이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정도까지는 되다. 최소한 나쁘지 않아요.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면 문제가 되죠. 그때는 그 효과가 거의 발현되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가 회복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미약한 베이시스 갖고는 좀 안 됩니다. 적어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0.5 플러스 0.5 이상 보다 좀 강한 어떤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0.7 이상 1.00을 넘어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아주 강한 장세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부터 주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고 이것은 비단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월달 내내 넘어서 금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지속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진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이 공매도 재개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디데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종목들의 실적 을 하나씩 뭐 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바뀐 부분 수정된 또는 수정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2분기부터 반도체가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근데 다각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5G 스마트폰 시장이 또 고용량화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모바일형 DRAM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인텔이 새로운 서버를 현재 개발을 해서 시판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수요가 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느는 판에 인텔 효과도 있고 막 그래서 DRAM은 지금 서버용도 그렇고요. 모바일용이나 기타 PC용, 노트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3,700억 정도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은 2분기 때는 바로 6조 원대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졸지에 거의 2배 가까운 80% 그 이상 될 수 있어. 거의 100% 2배 가까이 6조 원 내지 잘하면 7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가면 6조 원 정도가 아니라 10조 단위가 될 두 자릿수가 될 소지가 반도체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죠. 반도체 부분만
반도체 부분만 그렇게 될 소지가 높은 것이고, 그 반도체는 D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그 실적에 기여도를 좀 높일 가능성도 최근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더 그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지난 1분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창출했습니다. 4조 4천 정도. 이 정도면 뭐 평월보다, 평분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다 하는 건.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조금 현재 그 둔화될 것으로 비수기가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반도체, 특히 AP, 즉 그 스마트폰용 반도체입니다. 쇼티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시 갤럭시 시리즈 흥행은 계속 유지되고 A 시리즈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지난 1분기 실적에는 못 미치는 3조 5천억 3조 5천억 이하가 될 소지도 좀 있는데, 일단 3조 5천억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분기 전체 영업이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10조 원 약간 넘는 수준, 좀 많게 본 데는 11조까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의 그 성격상 실적이 좋아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폭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12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이. 그 연간으로 따졌을 때 50조가 넘어가는 수준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또 애플은 거의 100조. 애플은 참 아직까지는 족탈불급의 또 난공불락의 거물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쫓아가는 날이.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최근에 오늘 약간 밀렸는데, 사실은 네이버만 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악재로 작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은 매출은 괜찮아요. 1조 5천억 정도 해서 거의 30% 신장했고요. 영업이익이 2,888억인데 약간 내려갔죠. 큰 폭도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뭐 둔화되거나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죠. 주식 보상 비용. 네이버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스탁 옵션도 많이 줬고요. 또 스탁 그랜트라고 해서 보너스를 현재 주식으로 주는 그러한 그 복지도 좀 했습니다. 그게 규모가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평상시 지난 분기는 한 200억 정도였던 건데 갑자기 700억 넘게 나와서 500억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바로 이 바람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경상적인 비용은 아니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비용이니까 당분간 이것이 비용이 현재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부담이 된다는 것에서 이 부분에 큰 어떤 현재 그 의미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전 부분, 현재 뭡니까? 서치 부분, 이건 검색 부분이죠. 검색 부분, 또 현재 커머스 부분, 또 콘텐츠 부분, 또 게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핀테크 부분, 또 뭡니까? 클라우드 부분, 기타 등등 있는데, 작년 동기로 봤을 때는 다 성장했는데, 다만 지난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작년 12월 달과 작년 4분기와 비교를 해봤으니 작년 4분기는 성수기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검색, 콘텐츠, 클라우드 부분은 약간 마이너스 2, 3% 정도 역성장을 했다는 건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분기상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거의 작게는 16.8%, 많게는 70%전 부분이 다 좋았고, 또 해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 또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커머스와 관련된 재평가해야 됩니다. 또 커머스 부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죠. 그와 연관된 또 핀테크 부분도 또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카카오 못지않게 현재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따라서 네이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시각은 그건 전혀 바뀔 게 아니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때라면, 즉
얼마입니까? 35만 원대.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카카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카카오는 공매도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그 비교되는 네이버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차이도 있어요. 우리 종목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 LG전자 우리가 예상해봤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18조 8천, 작년 동기는 27%, 영업이익이 1.5천억 넘게 나왔어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입니다. 사실 LG전자는 분기당 한 5천억만 넘어가도 뭐 괜찮았다. 7천억 정도면 괜찮다 했던 건데 거의 두 배입니다. 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연간 영업이익 규모가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4조 원 정도도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이니 그 정도를 기대하자 했던 건데 그 정도를 넘어서 5조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부분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HA 이거는 이제 그 가전 부분입니다. 신가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9천억 넘게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H 부분은 이건 뭡니까? 그 홈 엔터테인먼트 이건 TV 부분이네. TV 부분. TV 부분이 4,300억. 그리고 연결은 아마도 이게 LG 이노텍과 관련된 연결 기준 지배이익일 겁니다. 이제 1,340억 그 정도 되고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MT 사업 부분. 이게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2,800억 잡혔다는 건데 마이너스 2,800이 그게 감안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반기 3분기 때는 이게 안 잡힙니다. 그만큼 분기 단위로 한 2천억 정도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현재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VS 사업부, 이건 전장 사업부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의 좀 거의 적자가 소멸되는, 즉 이익으로 반전되기 위한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으로, 즉 BEP까지 온 것 같습니다. 블레이브 포인트까지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 바로 플러스로 반전되는데 그냥 간신히 플러스로 반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이 기호들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러면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 정도에 상당히 큰 효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것은 또 미래 LG전자의 성장 잠재력을 또 담보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금년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5조 정도 나온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구해봤습니다. EPS 주당 수익이 얼마큼 될 것인가를 봤더니 가장 짜게 봤거든요. 가장 보수적으로 원래는 한 2만 원 이상 넘어가기도 하는데 다 빼고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빼고 해서 18,000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18,000원 정도면 현재 주가가 15만 원대이니까 PER로 따지면 8.8배입니다. 8.8배. 지금 주요 IT 기업 중에 이 정도로 싼 기업은 당연히 없죠. 미국은 당연히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가장 싼 IT 기업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 성장성이 없느냐면 성장성 훌륭하죠. 전장 사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한방이 있죠. 애플과 관련된 한방, 애플카를 만약에 생산을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용되는 PER은 단순히 12배, 13배 이 정도가 아니고 20배, 30배를 곱해줘도 된다 하는 거니까 18,000원 곱하기 20배만 곱해도 36만 원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폭발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안심하고 매수 내지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야 된다라고 설파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C입니다. SKC도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출은 7,846억, 지난 그 작년 동기 대비 24억, 그것도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818억, 꽤 탄력도로 올라갑니다. 원래 한 500억 내지 600억 참 넘기지 못했던 건데 800억 단위로 올라가고 조만간에 네 자릿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릿수 분기 단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75%,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지난 12월 달에 비해서도 41% 가깝게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고요. 그리고 원래 했었던 POPG
프로필렌 글리콜 내지 프로필렌 옥사이드, 그중 프로필렌 옥사이드죠. 아마도 이게 이제 그 폴리우레탄 원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쪽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됐고, 특히 OP 영업이익이 500, 이쪽 부분이 560억이나 돼요. 영업이익 기여도가 넥실리스보다 훨씬 더 크죠. 넥실리스 잠깐, 넥실리스가 빠졌네요. 넥실리스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넥실리스 실적도 2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소재, 산업 소재는 아마 주요 산업용 필름 쪽일 것 같습니다. 148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반도체 소재도 해요. 세라믹도 있고 CMP 패드, 이게 연마제입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한때 매출 기여도나 실적 기여도는 약한데 어쨌든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쪽 부분도 작게나마 이익을 내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KC는 조만간에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짓고 있는 정읍에 지금 그 동박 공장 4개가 있는데 저 5공장을 현재 건립 중에 있죠. 준공되는 대로 바로 상업 생산을 양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반기 3분기 내지 빠르면 늦어도 4분기 때부터는 실적에 또 반영되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또 후년부터는 6공장 또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말레이시아 공장 실적도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SKC의 실적도 점점 입체화되고 그리고 그 폭도 상당히 넓혀질 것으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SK그룹 전체가 좀 구성하고 있는 S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미래 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SKC는 이미 전반적인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현재 그 사업 혁신, 구조 혁신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 상당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SKC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SKC는 20만 원이 넘어가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금년 거쳐 내년 정도, 빠르면 금년 내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연히 매수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실적을 현재 창출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